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이은지입니다. 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전설인 요기베라 선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9회 말 투아웃 정말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역전이 가능한 야구처럼 우리 인생도 끝날 때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몇 회를 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에서 오늘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특히 야구팬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입담 하나로 한국의 야구계를 평정하신 분입니다. 프로야구 해설가 한만정 씨의 야구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얼굴보다도 예. 목소리 듣고 아 이분이구나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한 3년 됐으니까 목소리로 지나가다가 뭐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도 네. 아, 한만정 씨 아니세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만큼. 많이 알아주셔서 감사한 거죠. 네, 예. 참 전국적으로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체력도 좋으셔야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잘 먹으면 됩니다. 교수님한테 배워야지 먹는 거. 이게 뭐 잘 먹는다고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체력이 바탕이 돼주지 않으면은 예.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독 예. 택시 기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저 제일 짱입니다. 제가 이제 KTX 타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차를 갖고 이제 택시를 타서 예를 들어 야구장 가세요. 그러면은 기사님이 한만정 씨 아닌겨? 그래서 그래서 야구장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차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비 이러지 마시라고. 가까이 타시는 모양이죠? 아니요, 저 마산역에서 이제 야구장이니까. 예. 네, 그래서 한 4,000원, 5,000원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만큼 이렇게 예.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거는 또 야구 해설을 그만큼 재미있게 알차게 잘하신다는 이야기도 될 것 같은데 예. 한 위원님만의 그 강점이랄까요? 필살기가 예. 있다면 뭘까요? 저를 필살기는 일단은 야구든 스포츠가 모든 게 재밌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를 컨셉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뭐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많이 이제 청취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죠. 예. 그러면 그 한의원님은 원래 야구 선수 출신입니까? 예,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으니까요. 예. 예, 그랬고 실업팀까지 다 야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를 많이 해갖고 이제 주전 멤버는 아니고 벤치에 좀 계세요. 예, 벤치에서 이제 경기를 많이 지켜보는 그럼 실력이 없어 부족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아닙니다. 진짜로 없는데 재밌는 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예. 이게 프로가 갑자기 딱 생겨갖고요. 그래갖고 프로가 생기니까 갑자기 이제 군대에서 야구팀 그 당시에 이제 격리단이 있었고 네. 공군은 성무가 있었어요. 그 야구단을 모집을 하는데 다 프로로 가서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운 좋게 또 제가 격리단에 입다. 요즘은 이제 상무죠. 제대 신고를 상무에서 제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 들어가는 것보다 국가대표 뽑는 것보다 상무 들어가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거기서 공 많이 받고 그리고 윤학길 선수 지금 LG의 투수 코치를 하고 계신데 네네. 제가 거기서 캐차로 포수 보면서 그 공을 많이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행운이 저희 쫙쫙쫙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로 선수 생활 안 하신 거죠? 저는 해설자 중에 유일하게 프로 선수 생활 안 한 해설자가 저 하나일걸요. 네. 예, 아마. 예. 이게 보통 해설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네. 저도 이제 뭐 한때 해설을 했는데 예. 보통 프로 선수 출신의 또 유명한 사람들 예,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의 뭐 얼굴 누구 하면은 다 알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해설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무명의 씨였고 예. 그 후보 선수였고 예. 프로 선수 생활도 안 했고. 그니까요. 예. 근데 그렇다면은 예. 뭔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 의원님의 그 해설에 독특한 뭔가 있기 예. 때문에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도 좋아하고 택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자기만의 어떤 그 해설에 예. 뭐 좀 이렇게 차별화된 해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 이제 대표 선수들이었고,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그 팀의 3, 4번에 유명한 선수잖아요. 뭐 네. 이종범 선수, 양준혁 선수, 이름만 대도 뭐 다 아는
그런 아우들이 다 해설을 하는 거. 그분들이 하는 게 또 맞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그 해설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선수들은 선수 나가서 자기 느낌을 얘기해 주잖아요. 네. 저는 더가웃에 앉아 간단한 예로 딱 홈런을 쳤어요. 근데 더가웃에 그 음료수 먹을 때 언제 먹는 거를 저는 알아요. 시합 치고 있는데 가서 음료수 먹으면 그거 혼나거든요. 네. 근데 딱 홈런을 쳤는데 그때 가서 후보 선수들이 음료수 막 빼먹어도 분위기에서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는 저만 알고 있어요. 분위기를 잘 타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후보 선수로 어떻게 시합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서포트 역할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저는 그거 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 힘드시게 일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일을 덧붙여서 내가 이제 나도 저렇게 홈런 치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데 희망이 있다라는 NC 다이노스의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원래 빠르세요? 저는 이기고 있을 땐 좀 빠르고요. 네. 지고 있을 승부를 때는 약간 말을 하시는군요. 좀 덜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 좀 이기고 있는 기분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 경기가 주는 것, 또 해설로 주는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실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김홍룡 감독 아시죠? 예, 그럼요. 그분도 경기가 끝이 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은 소변 색깔이 보통 이렇게 좀 빨갛게 나온다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에 그 피로감이 누적이 됐든지 그렇게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곤 했는데 어찌됐든 그게 생리현상이잖아요. 네, 특히 네. 해설을 하시다 보면은 네. 그게 1회전서부터 9회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뭐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길게는 4시간 정도 예. 아마 이렇게 야구 중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계석에서 만약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 네. 그니까요. 생리현상. 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게 술을 먹으면 뭐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정상적인 생리현상이 나오면 되는데 뭐 방송용으로 그렇지만 설사도 하고 배가 아파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을 안 먹는 거고요. 그런 현상이 나오기 예. 때문에 소변이 마렵다. 네. 그러면 잠깐 타임하고 광고 나올 때 잠깐 30초, 다녀오시는 50초짜리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바로 옆에 가서 이제 오줌을 잠깐 넣고 소변을 해결하고 이제 돌아오면 내가 조금 늦게 오면 김철 캐스터가 이제 혼자서? 막아주고 올 때까지 있는 것처럼 얘기를 서로 하는데 상부상조. 예. 또 캐스터가 가면 제가 네. 막아주고 그런 플레이는 다 되는데 근데 저는 중계방송 하면서 23년 됐는데 간 적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멋모르고 중계를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제 몸이 중계를 하면 거기에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소변도 그렇고 너는 요거 해야 되는 기간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음식도 좀 조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뭐 뭔가 몸까지도. 예, 그렇게 안 하면 해설을, 예.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하면은 프로가 아니죠, 뭐 사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설을 할 적에 네. 저게 뭐 바깥다리가 됐든 빗장거리가 됐든 앞다리가 됐든 네. 제가 잘못 이해를 하더라도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 부분을 절대 오해를 안 하세요. 그냥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체가 무조건 맞을 거라고 100%다 생각하는 믿고 당연하죠. 100%이라고 묻고 뭐 내가 거짓말로 하더라도 아닌 걸 이야기하더라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이게 박수가 오는데 맞아요. 한의원님 같은 경우 유명하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런 분이 뭐 양준혁 씨나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분들이 해설하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으로 아니다 생각하는데 한의원이 만약에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정보가 잘 못 됐다. 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방송국에서 다음에 안 불러주세요. 저는 많이 옮겨 다니고 중간에 하다가 많이 또 저 나오지 말라고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선수 생활 그거 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교수님은 나가면 다 이기는데 난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기회도 없고 혼자 저 많이 연습하면서 막 손이 이렇게 뭐를 짚지 못할 정도로 연습을 해서 지금도 내일 비가 오겠다 그러면 저는 손이 저려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예, 하신 연습을 거예요. 핫스윙을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제가 후보로 해서 열심히 해서 안 된 그 선수들의 마음, 저 실책하고 에라하고 베타가 백업 요원이 나왔을 때 그 마음을 저는 알아요. 근데
주전 멤버들은 그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 특화된 분야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 방송을 이렇게 좀 청취하시는 팬들이 이제 매일 들으신 분들은 그게 이제 기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중계하는데 우리 한 의원님 이거 들으라고 그래갖고 바카스나 이런 것도 놔두고 가시고 음료수 주고 가시고 그러니까 동병상련을 느끼시는 거죠. 그분들의. 그래서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 거에 저는 기쁘고 그러니까 프로야구에 지금 2군에 또 재활군에 있는 그 선수들 또 프로에 못 간 뭐 사회인 야구나 이런 선수들이 절대 포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사람도 해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량의 선수고 그런 선생을 했던 어떤 걸 도전해도 다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원래부터 그 야구 중계가 그 한이 본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야구 중계가 본업이 아니었고, 네. 야구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은행도 이제 실업팀에 은행을 갔는데, 은행도 이제 해체가 됐어요. 실업팀 야구가 예. 해체도 되고,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우자동차라는 그 자동차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86년에. 직원으로요. 그럼 야구를 해가지고 그 야구를 어떤 인연을 갖고 통해서 갔습니다.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사회인 야구를 뽑았거든요. 예. 대우자동차에서. 네네네. 근데 그러면 대우에 다니시면서 네. 노조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혼란의 시기였죠. 사실 86년, 7년 이때는 이제 노동계가 그동안에 이제 말을 못하던 시기였는데 말을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분출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한간의 예로 이제 전 뭐 이렇게 관리자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저희가 다 고쳐주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200명 모여 있는데. 근데 저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한 6개월뿐이 안 된 신입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말씀을 안 하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현장에 기름을 만지는데 기름 끝나면 손도 닦을 수 없고, 물도 차가운 물만 나오고, 손이 안 닦아져서 집에 가면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따뜻한 물 좀 어떻게 나와서 끓일 수 있게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하면은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당시의 시절이. 불평불만을 없었죠. 털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 옆에 이제 화장실에 그런 얘기가 있고 끝나고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현장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또 선배분이 그래, 야,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저한테 막 누구 아무도 말 못하는 사실. 못하는 상황을 뭔가 속 시원히 야, 말하는 생각 없이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아니 생각이 없었죠. 그냥 뭐 이렇게 좀 내 애로 불편한 그 생활이니까. 지금 같았으면 바보짓 진짜 바보짓. 그냥 회사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이제 민주화라는 소용돌이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확 불면서 제가 갑자기 민주투사가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얼떨결에 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나는 관심도 없고 난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거 핸드크림으로 손 닦는 거 그다음에 뜨뜻한 물 하나만 해줘라 그 말 한 것뿐이 없는데 그냥 그분들이 막 저를 막 밀고 이래서 그 대의원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대의원 선거에 이제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아마 대우자동차에서 최고 기록일 거예요. 80 거의 6%인가 그렇게 당선이 대의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지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 제가 한마디에. 그래서 딱 지나가면 제가 저기 얘기했던 애야. 그러니까 젊은 나이니까 20대니까 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판이 너무 커진 거 아닙니까? 너무 커졌죠.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네. 그걸 뭐 가니까 뭐 괜히 제가 한 번도 그래 보지 못했다. 시합도 매일 못 뛰고 이런 애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 이렇게 혼자 얘기하면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된 사람이 그거 되면서 괜히 무슨 뭐 개선 장군 나라를 구한 것처럼 제가 어깨 피면서 막 이러고 다닌 거예요. 으쓱으쓱하셨어요. 제가 이 해설하게 된 것도 그 노동조합 그 활동을
해서 사회도 보고 네. 그러면서 무지무지하게 또 인생의 전환점이 거기서 된 것 같아요. 스피치 하는 것도 예, 좀 들으시고. 제가 10,000명, 예. 8,000명 앞에 제가 웅변도 마이크 하시고, 잡고 예. 제가 저를 따르라 이거 무용 이런 거부터 배워갖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어떨 때 보면 야 그때 노조 조직부장으로서 뭐 귀찰 대장 이런 거 쟁의투쟁 위원장 그거 맡아갖고 분야에 그거 하면서 지금 보면 생각해보면 야 그때 창피해서 지금 얼굴을 못 듣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완장 하나 차여주면 좌우 막 보살거 없이 그렇게 다니던 철없던 시절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 좋은 일을 갖다 왜 관두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노조 집행부하고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화장실에 원래 예. 그 최고로 그 정보 얻기에 최고거든요. 아, 앉아있으면은? 예, 화장실에 이제 일을 안 보는데도 앉아 있으면 예. 저에 대한 거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어용이 뭐 집행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 새끼 완장차들이 옛날하고 뭐 달라졌느니 초심도 자기가 어떻게 됐는데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야,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집행부 끝나면 이제 현장에 복귀를 해야 돼. 일을 안 하고 그 노조 일만 한 겁니다,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부서를 좀 옮겨달라고 제가 드렸죠. 그래서 정말 예. 직장 생활을 하시던 중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네. 오해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고 많이 하면 있죠. 예. 좀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직장 생활 자체도. 많이 울었죠. 속으로 많이 울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렇게 회오리 치던 그 당시에 이제 큰아들이 이제 87년생이거든요. 네. 큰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또 둘째 아들만 둘입니다. 그 아들들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애들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거죠. 영업적으로 좀 내가 해서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부서를 옮겨주던 예, 거예요? 제일 열악한 당시에 90년도에 제일 강남의 90년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배밭 있고 뭐 이럴 당시예요. 잘 발전이 안 될 때인데 거기 영업소에 이제 영동 영업소에 당시에 거기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영업 교육을 받았는데 영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서 난 저분대로 진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영업을 포기하겠다. 하루에 명함을 200장씩 걷어오시는 분이더라고요. 200장씩. 새로운 분을 200장씩. 그러니까 매일 200분을 만나는 만난다는 거예요. 거죠. 예. 만나고 새벽 5시에 나와서 그 도로를 다 그 시장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은행 관리나 이런 걸 다 해주시고 차를 판매하시면서 판매왕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신세계를 보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내가 여태껏 뭐 때문에 살았냐. 이 말 한마디에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이랬는데, 야, 이게 나 저분처럼 한번 된다. 나 이거 판매왕 나 할 거다. 그러고서 그분들 한 걸 적은 걸 갖고 이제 제가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8개월 했는데 또 이게 달라지더라. 8개월을 했거든요. 8개월을 그분들 하는 거랑 똑같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모르는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200분 정도 만나신 거예요? 예, 200분 저는 더 만났어요. 제가 한 달에 신발을 3켤레씩 버렸어요. 그만큼 많이 다니신 예. 거예요. 진짜 몸으로 그분들 하는 것대로 선생님이 진짜 한 게 맞는지 내 생각에 몸으로 뛰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그러고서 제가 해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뭐 상당히 영업 쪽에서는 뭐 판매왕 정도는 되셨겠는데, 그러면? 네. 제가 한 번 했어요. 그래갖고 판매왕이 돼서 회장님께 르망도 탔어요. 제가 판매왕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얼마나 팔면은 판매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한 달에 이렇게 프리트라고 그래서 단체로 파는 게 아니고
낱개로 파는 거거든요. 낱개로 183대를 팔았으니까 한 달에요? 아니요. 하루에? 1년에. 아, 아, 일 1년에. 네. 183대니까 365일 잡고 이틀에 하나 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그것도 다른 대단하신 거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추산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현대차나 기아차에 있을 때 대우차의 기준으로 보면 500대 파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요. 1년에 그 환산을 해서. 근데 뭐 그런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고객들을 저의 지원군이 되시는 거. 그분들이 저 한만정이처럼 영업사원처럼 막 팔아주시는 거. 그런 게 막 감동이죠. 막 인생 네. 역전이고.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뭔가 이야기하는 네. 게 들으면은 그래 맞는 것 같지. 솔깃솔깃해져요. 네. 쭉쭉 이렇게 뭐 이게 네, 빨리 빨려 들어가는 들어가는 게. 느낌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판매왕까지 올라가게 한 비결일까요? 어떤 아이, 그런 건 걸까요? 아니고요. 네. 그 판매왕까지 한 거는 저도 한때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야구 이제 실패하고 막 안 되고 야 한강 다리 몇 번 갔었어요. 제가 한강 다리에 예, 서울에 있는 한강가. 예, 제 삼한강교를 딱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거기서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죽을 고비를 생각했거나 또 죽으려고 하는 마음 먹고 힘든 거를 생각하신 그런 분들은 성공을 하세요. 제가 저를 비유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까지 본인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일은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내가 죽으려고도 했는데 이까짓 거 이거를 못하나. 사람 설득이거든요. 저는 인생은 앞에 계신 분을 내 생각과 동화시켜서 설득하는 게 인생살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 판매 왕들이. 그래서 저는 차를 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차를 사세요. 저 대우 다닙니다. 저는 명함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 사진만 줬어요. 전화번호하고. 제 가족하고 찍은 사진만 줬지. 아, 가족 사진을. 예. 드렸구나.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영업사원 중에 가족 사진으로 만든 1호가 접니다. 저는 가족처럼 차 하는 거 AS도 그렇고 차 판매하는 거 신용을 저는 꼭 지키겠습니다. 저를 파는 게 아니라 저는 가족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가족 사진 제가 1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막 사진 나고. 근데 제가 그 가족 사진 한 것도 야구 때문에 한 거예요. 예. 야구 때문에 일본에 이제 전지훈련을 갔을 때 명함을 받았는데 그 일본 그 호텔의 지배인님이 명함이 가족 사진 명함이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 예, 그거 보고 야 하시는군요. 바로 이거다. 이것만 바뀌면 내가 이거 최고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만 갖고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바뀌고 조금만 다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이제 그런 걸 제가 알았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차를 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죽하면은 가족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냐. 나는 그런 오해도 안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제일 가슴이 아팠죠. 저희 네. 이제 집사람도 그렇고 네. 뭐 저희 이제 애들도 클 때 네, 어쨌든 가족의 얼굴이 다 담겨 예, 있으니까. 뭐 예. 국민학교 이제 사춘기도 빨리 오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이제 아들이 그 사진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보고 이렇게 하면은 예. 친구들이 보거나 예. 그럼 아빠가 지금 이제 뭐 뻔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랬을 예. 때 애들 상처도 생각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큰아들 형준이한테 제가 얘기했죠. 아빠처럼 야구도 실패하고 사회에도 이렇게 올바로 일 안 하고 그럼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영업사원으로 아빠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면 너네들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아빠는 너네들을 생각하면서 이 명함을 한 거지. 누가 창피하고 누가 안 한다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정당하게 얘기해라. 아빠는 영업차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니까 차 아빠한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때 그 얘기를 이제 지금은 뭐 군대 장교로 있지만 둘 다 잘 커갖고 네. 있지만 그때 이제 소주 먹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면 아빠 그때가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제일 행복하구나. 뿌듯했겠습니다. 예, 제가 인생의 홈런이 나다.
제일 행복한 거를 나는 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부끄럽거나 좀 수치스럽거나 이런 자식한테 정말 미안한 감이 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오히려 자식들이 정말 아빠 그때가 자랑스럽고 네. 행복했다 하면은 만약에 나도 네. 아들내미 둘인데 네. 내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도 인생 잘 살았다 예. 라고 생각이 들 것 예.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판매왕을 하면서 이제 뭐 애들 가족 사진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내면서 예. 그 판매왕이 되시는데 또 다른 뭐 전략을 가지고 또 세우신 게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영업사원을 계속 하니까 연봉이 제가 이제 많아진 거예요. 이게 뭐 기하급 승승장구하셨군요. 예. 1억 그 당시에 90년도에 1억 몇천이 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연봉이 예.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 최고 연봉보다 더 많은 더 거예요. 많았죠. 더 많죠, 제가. 네. 판매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신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회사에 영업은 둘째고 타회사에 가서 영업 내가 한 거를 얘기해 주 그럼 뭐 스카우트 뭐 이런 체계도 많이 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교수님 아시죠? 우리 운동은 죽어도 한 번이잖아요. 네. 지금도 저는 쉐보레 대우차 아니면 안 타요. 네. 의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 의리가 아니라 그건 저를 가족을 다 먹여 살린 저 차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 아니면 안 타는데 더 재밌는 것은 택시도 술 먹고 택시 타도 대우차만 타요. 근데 안 와요 이 대우차가. 대우차가 쉽지 있어야죠. 않으실 것 같아요. 현대차는 90%고 대우차는 10%도 안 되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앉아서 잔 적도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대우차 하다가 예? 그냥 존 적도 아니 있어요. 술을 쟀는데 그게 보입니까? 아니 그 보여요. 예. 근데 제가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너 영업 이제 그만하고 너의 영업을 전수를 해라. 애들 가리키고 영업 관리자로 소장을 해라. 이제 저한테 그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영업 소장으로 영업 사원에서 급 성장을 한 거예요. 아, 신분이 실무진에서 바뀐 이제 거죠. 관리직으로 관리자로 바뀐 가시는 거죠. 거네요. 네. 회사에서도 많은 오해를 푸셨겠네요. 엄청나게 풀었죠. 이제 얘는 뭘 시켜도 다 될. 네. 지금 여기 노조 얘 그거 아니다. 위장 전입에서 예, 위장 위장전입. 전입자에서 이게 차 판매왕으로 완전히 바뀐. 저는 이제 뭐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판매왕도 하시고 정말 승승장구 하시고 연봉도 1억이 그때 당시에 넘으셨고 듣다 보면 정말 그 판매왕으로 뼈를 묻으셔도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야구 해설 쪽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장을 했는데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저 소장들한테 권한을 줬어요. 영업 스카우트 해오고 잘하는 사람을 뽑아봐라.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하면서 그 이화여대 그 소프트볼 감독을 했어요. 아, 거기 감독을. 소프트볼. 예. 네. 그냥 영업사원끼리 시합을 했는데 이제 보고 거기 감독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시고 저보고 감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 다니는데. 그래서 회사에다가 감독을 좀 하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게 92년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호흡을 했죠. 그래갖고 한 4년 가리키고 뭐 주말에 가리키고 이제 같이 호흡을 했는데 그 친구를 다 졸업을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실업팀도 없고 이 소프트볼은 뭐 아예 전무후무하거든요. 지금은 비인기 이제 종목. 비인기 종목에 비해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그분들을 이제 설득을 했죠. 그 친구들을 뽑아서 교육하고 오면 집에서 엄마가 데려가요. 엄마 아버지가. 왜요? 2대 나왔는데 네가 영업하려고 내가 너 등록금 내주고 공부시켰냐. 하지 마라. 너 큰일 난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힘들게 해서 보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라는 게 지금하고는 이게 아, 또 차별화가 다른가요?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 만나서 말씀드려요. 실업팀 제가 창단할 테니까 저 믿고 해서 어떻게 믿으세요? 각서 쓰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어머님한테 각서도 써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체전을 영업사원들이 전국체전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국체전 나간다니까 우리 영업소가 전국체전 나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니 무슨 영업사원이 전국체전 나가. 아니 사장님 그 짜장면이라도 한번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중국집에 저희 사장님이 부른 거예요. 네. 저희 직원을. 그래서 가면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맛있게 먹고
우승해. 시합 잘하라고? 아니, 시합 잘하고 하니까 만약에 우승하면 너네 소원대로 실업팀 만들어줄게. 그냥 해오신 말인 거죠. 왜 그냥 한 거죠. 왜 될 일이 없으니까. 될 일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하늘에 천지 개백하지 그렇죠. 않으면, 예. 그 당시에 소프트볼 다 특기자들, 뭐 상지대, 뭐 그죠. 서울여대, 뭐 숙명여대 다 특기자들인데 우리는 뭐 그냥 이화여대 나오는 애들 이렇게 뭉쳐서 사장님. 보시기에 약간 오합지졸처럼. 오합지졸도 그냥, 이런 예. 오합지졸. 야, 해봐. 그러면 실업팀 만들어줄게. 예. 저는 또 거기에 놓치지 않죠. 사장님, 약속하셔야 됩니다. 전체. 자, 사장님 말씀 들었지? 어떻게 생각해? 예! 막 박수 막 여러 같이 이렇게 속으로 사장님이 옆에서 이제 또 사장님 잘 모르시니까 옆에 이제 그 임원분들이 얘기했어요. 아이, 해주신다 그러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회는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이랑 나랑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이 야구에 우리가 소프트볼에 예. 우리가 하면 어느 팀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 저쪽 팀을. 공도 빠르고 있어. 너네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죽을 각오로 하면 이긴다.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그 타석에 들어서면 맨 앞에 한 달 내내 연습한 게 요 앞에 분들과 빠른 공 와도 피하지 않는 연습을. 몸을 맞고. 몸으로 맞추는 걸로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작전은 번트 되는 것만. 예. 100km 이상 빠르게 제가 던져줘갖고 그 번트 되는 것만 계속 연습을 했어요. 저희는 치는 거 연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수비하고 그거. 왜? 번트하고. 예, 실력이 안 되니까 아예 우리는 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 선수들이 대학교, 고등학교랑 시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애들이 이제 뭐 왜 우리가 뭐 그래야 되냐. 근데 실업팀이라는 거를 만들어 준다는데 우리는 기회를 잡고 영업도 영업 낮에 딸의 남자들이 팔고 데려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그 많은 시간을 같이 한 거는 제가 지금도 남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게 4연승을 해갖고 우승을 했어요. 결국 우승을 진짜 결국 하셨어요?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우자동차 최초로 실업팀이 1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생순에 울고 뭐 날려면. 그거하고는 비교가. 왜냐하면 저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제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보면은 야구 선수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놓으셔가지고 네. 훨씬 더 인생의 맞아요. 역정을 갖다가 인생 역전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볼을 그 아시안 게임에 이게 제가 대표팀 감독으로 이렇게 갔다가 코칭 스텝으로 갔다가 예. 소프트볼 해설자가 없다는 거예요. SBS에서 오호, 예. 해설자가 없대요. 해설자가. 예. 그래서 저보고 그 협회 전무님이 한 감독 해설자가 없는데 저쪽 KBS는 하일성 선배, 그다음에 MBC는 허구현 해설위원, SBS는 없다. 이 소프트볼 아는 사람이. 그래서 당신을 지목하고 우리 팀이에요. 국가대표가 다 우리 회사 소속이에요. 네. 저 애들을 너가 중계를 해라. 그러면 중계를 하면 소프트볼을 알리는 것보다 소프트볼을 네가 가르쳐서 하는 것보다 더 알릴 수가 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우리 일상생활 겪었던 그런 얘기. 뭐 차를 더 팔아야 돼. 소주 한 잔만 먹일 수 있으면 저 한 잔만 먹으면 치면 되는데 쟤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사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호응도가 이제 좋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최고 1위로 이제 소프트볼이 돼서 SBS 해설자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이제 저보고 거기 이제 사장님이 아니, 소프트볼 최고 1위 나오셔서 왜 여기 계시냐고. 예. 야구 하세요. 야구 해설하세요. 아하. 야, 뭐해. 여기 이분 빨리 야구 써. 이렇게 돼서 이제 야구에 제가 입문하게 된 거죠. 아. 성의 모든 것을 등에 짚고 던지기 때문에 You're such a motivator, gotta get you where. So sick of saying yes sir, yes sir. You're such an instigator, you wanna play the game. Take it or leave it, that's her, that's her.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경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요. 네. 네. 그 이제 세계
프로야구 선수들끼리 모여서 대회하는 게 있었어요. 2006년도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 MBC 스포츠 플러스, 그 당시 MBC ESPN에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하니까, 근데 다른 허구현 선배하고, 하일성 선배는 이제 그쪽 현지에 가서 메인에서. 메인으로 예. 텔레비로 이제 하고 계시고, 예. 저희는 이 화면을 보고 받아서. 그 예. 화면을 보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딱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TV를 보고 해설하는 거는 제가 1인자입니다. 네.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TV 보고 해설하면 제가 거기 다 계신지 알아요. 어머님도 그만큼 그렇고. 생생하게 하신다는 예. 네. 제가 아니 저 지금 중계석 밑에 내려갈까요? 내려가기를 어떻게 내려가요? 텔레비 보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라디오를 했는데 청취율의 50%가 나왔으니까 고속도로 가서 물어보면 뭐 듣습니까?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50% 이상이 라디오 이제 제 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세상에 이런 해설위원도 있구나 이러고 이제 알려진 계기가 2006년뿐이 안 돼요. 근데 월드 클래식.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 그때 좀 기억이 나는데 특히 일본과의 경기. 예. 정말 온 국민들의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예.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이제 그 투수가 이종범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는데 투수가 후지가와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후지가와. 이름이 후지가. 예, 자완 기억나요. 투수의 예. 굉장히 그 유명한 투수거든요. 그 투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스터가 지금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세이브 왕인 후지가와 선수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흥분이 막 있는 상태죠. 우리가 지금 지구 동점인 상황에서 이종범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고 후지가와가 나오는 거죠. 막 흥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흥분이 되면 저희를 흥분시키려고 이게 감독님들이 오디오 음향을 저희에다 세게 올려요. 약간 올려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말을 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 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좀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옥타브보다 2옥타브가 올라요. 예. 그러면 아나운서도 흥분해. 후지가 오는데 이 강력한 투수 나오면 이거 어떻게 칩니까? 하면 이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현장처럼. 네. 그러면 이제 전 지금 캐스터가 얘기하죠. 후지가 올라오죠. 사과가 올라오든 국강이 올라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멘트를 이제 날린 거죠. 후지가 표지네. 예. 사과를 비유대해서 예. 국광, 후지가. 아슬아슬한 발언이죠. 예. 그래서 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또 캐스터도 또 지금도 이제 같이 하는 후배인데, 사과가 중요하겠습니까? 사과는 잘라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위험한 사과 발언이 막 쏟아 찔렀네. 나오고, 그래도 A매치는 어느 한 팀을 공식적으로 응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별거 해도 사고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프로야구는 이 팀을 아무리 응원하면 네. 반대팀이 있어요. 거기에 마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쏟아졌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 그동안에 했던 뭉쳤던 뭐 이런 게 이제 확 소화가 되고 저를 세상에 이제 이런 해설자도 있다. 이 해설을 하다 보면은 말 실수나 네, 방송 사고가 가끔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사고 쳤죠. 어떤 거? 어떤 사고예요? 그 캐스터랑 멱살 잡고 싸웠죠. 방송 중에요? 예, 방송 중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로. 예. 정우영 캐스터였죠. 예, 정우영 예. 캐스터랑. 왜 싸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싸움이라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노이즈 마케팅 개념에 프로야구라는 거는 8개 당시 구단이었는데 경기 순위가 1등부터 8등까지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다 정해진 때고 다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 경기예요. 그러니까 오윤이라는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 오윤 선수가 저는 심정수 선수랑 닮았다 그러고 정우영 캐스터는 정수빈 선수랑 닮았다 그러고 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후배고 이러니까 또 PD님이 귀에다 재미없는데 좀 싸워봐요. 좀 재밌게 좀 예. 이제 그 얘기가 근데 요구를 하셨군요. 아니 그 담당 PD가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예, 좀 재밌게 좀 해보세요. 이제 농담으로 이제 던진 말이 제가 이제 정우영 캐스터한테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심정수를 닮았는데 어떻게 그 영어도 잘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더군다나 이게
명석한 최고의 그 캐스터가 어떻게 정수빈을 닮았다고 여기에 이제 이 젊은 친구가 이제 확 한 거죠. 이제 맞다니까요. 이렇게 그래. 아, 그건 그럼 진짜로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 예. 우영이가 내가 볼 때는 정호영 캐스터가 당시에 그 내 멘트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섞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다시 들었거든요. 그걸 확 덤비더라고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때리세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일파만파 퍼진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재생을 해서 그걸 계속 막 한 대 100만 건이 넘고 이게 이제 싸웠다. 예, 싸웠다. 수준 이하의 해설로 이제 저가 이제 거기에 이제 도마 위에 오른 거죠. 또 느낀 거죠. 방송은 장난하면 안 된다. 죽는구나.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팬 여러분들이 좀 그 오해가 그때 그 상황이 그게 아니다. 정말 진짜 뭐 멱살 잡고 싸운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야구 팬들을 위해서 한혜님이 좀 어떻게 보면 재밌게 네네. 좀 우리 쏙쏙지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잘못 전해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인데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 이 사람 없애라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 페이지가 그 페이지가 한 30번 넘어가요. 이 밑에 저 욕한 페이지가 그 정도 많이 다 겪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시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하시더라도 되게 상처받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예. 받으세요. 근데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영업을 내공이 있잖아요. 내공이. 저는. 이 내공이 예, 있는데. 저는 뭐 그거. 표정부터 지금 매우 여유가 아니 여유가 아니고요. 저는 야 진짜 공부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 방송 사고 8시간 그 명색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야 이게 아무리 재밌는 말을 해도 준비를 해서 방송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걸로 이 쇼적인 걸로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생각 안 하고 그런 멘트를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야 까불지 말면 넌 까불면 죽는다. 있을 때 잘해라. 이게 저는 저 어마어마한 교훈이죠. 저는 진짜 까불면 죽어요. 진짜. 책임감을 다시 좀 느끼고. 예,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어요. 예. 참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나 보면은 뭐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참 희노애락에 대한 이야기 예. 많이 해주시는데 보면은 참 얼굴에서 네. 나타나는 게 나는 행복하다. 이 직업이 내한테 너무 행복하고 판명 됐을 때도 참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보면은 즐기면서 이런 맞아요. 그 예.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혜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그 성공은 인생 성공 있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인생의 성공을 실패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을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게 그 성공하는 기준에 비례된다고 봐요.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해주는 예. 것이. 그러니까 승승장구하신 분들은 한번 위험이 겪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저처럼 자 프로야구 선수도 아니고 아무 야구와도 관련 없는 사람이고 뭐 저 인생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근데 뭐가 쓰러지면은 다시 할 수 있고 또 다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실패한 걸 두려워하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한테 지금 어려움은 성공을 주려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힘내시고 하시면 성공이라는 거는 꼭 자기가 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실패라는 것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가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저를 보면 알잖아요. 그 야구 하시는 후배님들 절대 지금 시합 못 뛰고 프로 선수 아니라고 좌절할 거 없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해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유능한데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한 의원님이 살아온 어떤 인생에 대해서 네.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한만정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야구 해설 뭐 이런 주변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저를 인정해줘서 저는 제일 행복하고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 다음번에는 저희 둘이 같이 치맥 들고 예. 운동장에서 야구장에서 꼭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맥은 제가 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뭐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참 좋은 그 인생담 이야기 참 네. 늘 보면서 참 긍정적인 생각, 유쾌하시죠? 유쾌한 네. 생각을 참 했다는 생각을 참 해보면서 앞으로도 우리 그 NC 다이노스 또 야구 팬들을 위해서 좋은 해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장 꼭 와주십시오. 네. 오늘 너무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아직까지 야구장에 한 번도 이렇게 그 제대로. 구경을 하러 가본 적이 아, 없어요. 한번 꼭 가보셔야겠네요. 진짜 네, 가서 같이. 정말 예. 저도 가서 막 치맥 들고 막 이렇게 응원하면서 막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명한 야구 어록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승리하면